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오늘이 절기상태설이죠.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6도 정도 높았고요. 또 한낮에는 7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게 했습니다. 자, 또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이죠.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 발달 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도 역시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오늘 그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학습관이 지역 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 새내기 사회인 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원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라온 합창단이 지난달에 열렸었던 전국 장애인 합창 대회에서 이 하모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12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정부의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제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정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4차 문화도시로 영월과 고창 등 총 6곳을 지정했고 영월군에선 총 27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접수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중기청은 피해 접수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각 사례에 대해서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어제 KCC 서울 본사와 원주 문막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9월에 원시 문막 방길이 소재 이 KCC 공장 중축 공사 현장의 변압기실에서 이 하청업체에 소속 근로자 49살 전모 씨가 이 정기 작업 중에 숨진 사건과 관련돼서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죠.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달 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역시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부의장이기도 하죠. 최미옥 원주시 의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 29일이군요. 이 정부가 발달 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 자녀를 뒀을 경우 네. 긴급 보호나 이런 것들이 정원을 초과한 이용자를 받을 경우 네. 지원이 되지 않고요. 장애인 수에 비해 단지 보호소 그 이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를 해소하려는 여러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제일 좀 눈여겨볼 것이 예산 규모 아니겠습니까? 지원 예산을 내년도 2,528억 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올해보다 21.5%가 증액되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지고요. 좀 평소에 이 발달 장애인들 위한 예산 규모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많이 늘린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체로 좀 증액된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네. 이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또 그 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도 사실 이제 세분화되면은 좀 많이 이제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요. 네.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포함될까요? 발달 장애인은 그 유형이 굉장히 광범합니다.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인데 이분들이 이제 본인하고 우리가 사실 그냥 말씀드리는 자폐인을 다 포함한 네. 여러 가지 유형인데 겉으로 보면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할 수 없을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장애인 특성상 아예 그런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네. 또 그 유형과 반응들이 개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인,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네. 발달 장애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차도 많고요. 예.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진짜 발달 장애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이야기를 했던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야기하더군요. 네네.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셨는데 일종의 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좀 환타지 아니냐. 정말로 그 네. 가족들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본인도 그렇고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 들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비중이 그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럼요.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은 우영우 변호사와 같은 특별한 서번트 그렇게 특별한 기능에 강화된 분들을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분들은 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거나 훌륭한 기능을 갖게 돼서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서번트 신드롬 이외에 일반 발달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충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 최근에 서울에 이제 지하철 시위를 하면서 또 이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던 전장년 시위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 치료가 아니라 이 자택 치료를 이제 강화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주장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한데 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 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자택 치료를 하되 무게를 두되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이 하나만 강화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돌봄 자체가 우리 장애인 돌봄뿐만 아니라 어르신 돌봄도 이제 자택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돌봄의 형태가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택 서비스를 원하는데요. 기관도 자택 서비스도 함께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행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을 알겠고요. 현재 원주 지역에 등록된 장애 인구 또 발달 장애 인구 좀 몇 명 정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19,500명 정도가 됩니다. 2만 명 갖게 되는군요. 예. 2만 명에 가깝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그 타 지자체, 강원도 타 지자체에 비해 증가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네.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원주시가 인구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보다 등록 장애인 수가 적은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저희가 이용 시설이 적은 편이라 이런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원주시 발달 장애인 수는 2022년에 2,040명이 등록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편안하게 삶의 질을 고려한 여러 가지 보호 시설들이 좀 생겨나야지 된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것 같다가 아니라 부족하군요. 네네.
실제로 이런 그 가족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인프라 현황이 어떻습니까? 원주시요? 네네. 원주시는 지금 그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해마루 단기 보호소가 있고요. 발달 장애인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꿈꾸는 나무 단기 보호소가 있습니다. 네. 예, 꿈꾸는 나무 같은 경우는 수시 이용 인원이 35명이 등록돼 있고요. 네. 정기 이용자 10명이 TU가 있습니다. 어허. 해마루의 경우는 뇌병변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마루 단기 보호소는 정기 이용자 10명, 수시 이용자가 11명까지 돼 있고요. 네. 대기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문제는 정기 이용자 10명을 다 채워놓으면 시급한 이용자가 긴급 수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명분을 비워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2명의 비워놓은 TO를 초과하는 시급 이용자가 발생 시 저희가 여기서 보호가 안 되니까 타 지역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전체 등록 장애인이 한 2만 명 가까이 되고요. 또 발달 장애인이 2천 명 정도 된다 했는데 네네. 시설에 지금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이 뭐 수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10명, 20명 정도 다. 네네. 네네. 이건 뭐 관리가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급한 이용자들의 그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시설은 그렇고요. 당장 또 여러 가지 뭐 긴급 돌봄 지원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체계 또 어떻게 잡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원주시에서는 시 자체의 또 예산 편성도 그렇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원주시에서는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이 있고요. 발달 장애인 지역 재활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요. 예.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네. 여러 가지 사업은 있기는 합니다. 네, 프로그램 수는 굉장히 다양하군요. 예. 네네네. 이렇게 돼 있지만 발달 장애인 수가 일단 너무 많고요. 예. 원주시 2023년도 발달 장애인 예산은 37억으로 책정돼 있어서 전년도 예산인 29억 대비 한 28%가 증액이 되어서 네. 아마 내년부터는 발달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늘긴 늘었군요. 네네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확충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난달이죠. 그 원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좀 이 부분과 관련된 또 간담회가 진행되었었고요. 뭐 부모님들 또 기관 단체자 또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도 역시 이제 참여했었습니다만은 좀 어떤 이야기들 논의들이 오갔었습니까? 네, 이현기 원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장님께서 지난 10월 말에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저에게 첨부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너무 간절해서 그 간담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 내용은 원주에서 비장애 12세 딸과 발달장애 아들인 8세 아들을 네.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요. 네. 그 발달장애 자녀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이 엄마가 입원을 못했고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원주 시민들도 원주시에서 양육하고 돌보는 데 필요한 긴급한 조치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어떤 고통도 큽니다만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삶 그렇죠. 이게 또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어떤 그 일이 생겼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또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려움 굉장히 많죠. 네네네. 대부분의 지금 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가족들은 가정에서 돌봄이 전적으로 가족 부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은
돌봄과 휴식 지원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족 보호가 과연 최선이냐, 시설 보호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또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택과 기관 시설들이 병행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또 중요한 것이 아이일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이 되어서 네네. 그때가 정말 더 또 큰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도리어 지금 우리가 좀 논의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직업 시설과 직업 재활 작업장들이 있으나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장애를 가진 경우와 비추어 보면 네. 결과물들이 좀 낮고 늦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자들이 기업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취업을 꺼려합니다. 네. 고용을 꺼려하고요. 일반 장애인 직업 시설에서도 아주 한정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 시설들이 좀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상황 파악만 하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네. 좀 이 부분 또 시의회에서도 많이 또 이야기하시고 네네.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자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부의장이죠. 최미혁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학습관이 새내기 사회인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수능을 치는 이 지역 내 고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 취인의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학습관이 운영하고 있는 새내기 사회인 프로그램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수능이 끝난 11월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 고3 학생들에게는 등교 시간이 무료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학습관은 지난 2005년부터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사회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됐는데요. 코로나로 지난 2년간은 운영되지 못하다 올해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직업 체험과 또 수고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관내 고등학교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 수와 또 개설 희망 강좌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90% 이상의 학생들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의 프로그램은 지난 5일 시작해 오는 16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일반 사회인들이 배우는 취미나 교양 강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양수정 교육 운영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의 시간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공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 목록을 학교에 먼저 보내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올해는 13개의 강좌를 마련했는데요. 실전 스피치, 또 의류 리폼, 디저트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네일 아트, 메이크업 강좌와 같은 뷰티 분야 강좌가 편성이 됐습니다. 한 반에 15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돼서 오전에 2시간가량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학교에 있었다면 영화를 보거나 특별한 일 없이 보냈을 오전 시간에 생기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특별한 강좌들도 있었는데요. 매듭을 활용한 물건 만들기나 크리스마스 드로잉 굿즈 만들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참여 학생 중에는 리본을 잘 묶지 못하고 매듭 짓는 법을 잘 몰랐는데 앞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소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특별한 경험을 많이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내기 사회인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파우치 만들었고 또
잠옷 바지 만들기, 그리고 청바지를 이용해서 아이패드 만들기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 만난 적 있었는데 다 학교에서 그냥 휴대폰 하거나 좀 많이 무료해 보이고 많이 심심하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뭔가 배우니까 좀 뜻깊고 시간을 좀 채우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일단 제가 매듭을 짓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졸업하면서 좀 시간이 여유로워지면서 매듭을 짓는 걸 배워보고 싶었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매듭을 짓고 또 바느질 하는 걸 배우면서 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되게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유용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고삼학생들을 위해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단순히 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의미 있는 시간, 좀 그리고 보람 있는 또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유일의 장애인 합창단이죠. 라온 합창단이 지난달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하모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창단대에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온 합창단의 백성경 지휘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30회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이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이게 지난달에 있었다 들었습니다. 이 하모니상을 수상했는데 네. 이 등수로 치면요 몇 등 정도 한 겁니까? 점수를 치면 뭐 5등이죠. 그래도 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예. 워낙 어려운 대회였어요. 전국에서 몇 개 팀이 참여합니까? 18개 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준수한 성적을 거뒀네요. 네네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원주 유일의 장인 합창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라온 합창단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우리가 2006년도에 창단된 원주 유일의 그 장애인 합창단이고요. 발달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시각 장애인 분들과 또 비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네. 비장애인 분들은 봉사자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연결하기 전에 오늘 발달 장애인 어떤 시스템에 관련해서 최미옥 의원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장애인들의 현황, 좀 어떻게 또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네네네. 이런 그 합창단이 함께 운영되는 것도 이 장애인들에게서 어떤 또 삶에 저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합창단을 그럼요. 운영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요새는 이제 비장애인과 그다음에 그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네.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소외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가서 같이 이런 뭐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술성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예술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죠. 네. 이 단원은 몇 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희 단원은 이제 장애인분들은 25분 정도 계시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장애인분들은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하모니 정말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고 또 본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장애인은 물론이고 비장애인들도 처음에 참 어려운 작업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많이 어렵죠. 물론 이제 그 비장애인분들하고 또 장애인분들하고 좀 틀리니까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분들도 열정만큼은 뭐 비장애인들보다 더 열정이 더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이 또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합창하는 데서는 크게 이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좀 많이 기다려줘야죠. 뭐 이분들의 열정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꽤 걸리죠. 많겠군요. 네네. 어느 정도 보통 기다립니까? 우리가 한 곡을 만약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연습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한 곡을 암기를 하려면 한두 달 정도는 걸리겠죠. 그래서 대회를 만약에 나가게 되면 한 곡을 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어렵지만은 또 이렇게 그 참가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활동도 네.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또 함께 또 힘을 또 어우러지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참여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죠? 직접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좀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저희 합창 단원들 분들께서는 이 연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뭐라 그럴까, 이게 학교에 오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배워가려고 하는 어떤 열정도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어떤 자신감도 찾고 또 이제 사회성도 비장애인 분들에게도 우리가 노래를 전함으로 인해서 또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소통의 어떤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런 가운데 또 단원 모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참여 어떻게 모집을 하고 가능합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층에서. 그래서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드려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 766-5990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네.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766-5990이요. 5,990번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연령대는 좀 제한이 없습니까? 네, 연령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열정만 있고 또 음악성에 조금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네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라운 합창단의 백성경 지휘자였고요. 12월 7일 수요일에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